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바람잡이 방송 유튜브 양방향 소통 라이브 뉴스프리 데스크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프리 데스크의 성지훈 기자입니다. 네, 자 7시 반 이때 뉴스 데스크 들어가야 하는데 지네 둘 뭐냐? 지금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이번에 개편을 통해서 뉴스데스크가 8시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딱 30분 저희가 한 발 앞서서 뉴스도 스트레칭이 필요하거든요. 네. 몸 푸는 뉴스 딱 한 발 앞서서 꼭꼭 알맹이만 집어주는 뉴스프리 데스크 시간을 네.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스 브레이킹, 뭔가 좀 달구는 느낌이죠. 그렇죠. 후리하게, 후리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0분 일찍 만나는 메인 뉴스의 어떤 정보력, 이 프리데스크를 통해서 앞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한 양방향 소통 라이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 정말 겸허히 수용하고 항상 소통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그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읽어도 드리고 또 소통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댓글 한번 볼까요? 네. 동살님 몸 푸는겨 그럼이라고 맞습니다. 몸 푸는 작업입니다 지금. 자, 에코라이징 TV님, 김민호 아나운서 너무 잘생겼어요. 아유, 지인 아니죠? 좀 익숙한 아이디 같기도 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메인 안 보고 이거 보면 끝이네라고 JK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이것 말고 더 많은 것들이 뉴스데스크에 담겨 있으니까 이걸로 잠깐 몸만 데피시고 또 추후에 본 게임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럼 첫 코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첫 코너 우리 성지영 기자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오늘 하루의 이슈를 쏙쏙 뽑아먹는 뉴스 반장이라는 코너인데요. 자, 성 반장. 네. 오늘 이슈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최근에 아주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네.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의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가리는 네. 수사심의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무려 10대 3. 10대 3. 10대 3.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공고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가 사실 한 6시쯤 결론이 난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되게 많이 길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좀 많은 것들이 논의된 과정이었을 텐데 10대 3이라는 표치가 꽤 커서 사실 논란이 좀 됐어요. 말이 많고. 근데 또 수사심의위원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또 다른 사건이 수면 위로 올랐다는 뜻이겠죠? 네.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이제 유착 의혹. MBC 단독. 그렇죠. 우리 단독. 예. 근데 이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사건 또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네. 이 사건이 원래 이제 또 검사와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수사 자문단에도 걸려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같은 동일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자문기구, 두 자문기구가 동시에 지금 들여다보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이제 뉴스 데스크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테니까 네.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자, 수사심의위원회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 의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텐데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익숙한 이름은 아니에요. 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조직이거든요. 언제 생겼죠? 2018년 정도에 이제 검찰이 자체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도입한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냐면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 외부 의원들에게 이제 수사를 계속할지, 네. 그걸 불기소할지 기소할지 이런 걸 심의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검찰 수사로 끝내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외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네. 이런 겁니다. 참고하겠다. 이런 제도로 도입이 된 건데 일단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이게 위원회 풀이 굉장히 넓어요. 네. 150명에서 한 250명 정도 위원으로 구성되고요. 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총 막내하는 이런
위원들로 위촉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오, 정말 많아요 지금. 거의 뭐 250명, 300명이 육박하는 그러니까 예, 위원들이고. 그렇죠. 150명에서 250명. 네. 근데 뭐 한꺼번에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사안별로 사건이 발생했다. 이걸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제일 뽑기 하듯이 추첨을 돌려가지고 한 15명 정도 선발을 15명? 합니다. 예, 추첨으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예, 예. 제일 궁금한 게 누가 15명 안에 들어갔냐, 그 위원들이 누구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칙적으로 위원들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고 이 회의록도 없어요. 비공개고 회의록도 없고. 회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목적은 왜 그러냐면 로비를 막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뭐 이 명단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하도 이제 말이 많으니까 이 자본시장법을 전공한 이 교수님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네. 이분이 과거 여러 차례 삼성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런 발언이 한 사람이 여기 현안위원회에 선정되는 게 맞냐? 네. 이거에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네.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 위원회가 이제 검찰 참고를 하는 어떤 위원회이기 때문에 막대한 권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과 또 이런 어떤 현안 위원 비공개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정이 권고 사안이다 보니까 네.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도입 취지를 말했지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의견을 듣겠다고 모아놓고 그걸 따르지 않는 게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과거 8차례가 있었는데 모두 다 따랐거든요. 네. 이번에 어떻게 될지가 좀 어떤 식으로 검찰이 할지가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이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으니까 네. 아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지금 2번이나. 사람들이 너무 이거 이런 거를 해야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많이 이제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차후지에 이제 이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네. 부분을 좀 보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수사심의위원회 아직은 익숙치 않은 단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회자가 될 거고 또 관련된 사건도 많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의 한번 관심 여기에 두시고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2,600명께서 지금 예.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세요. 네. 자, 박찬우님이 댓글 남겨주셨고, 가설탕님 어서 오세요. 네, 황우경님도 오셨고요. 네, 장경수님이 MBC 화이팅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프레드님, 핵심은 수사심의위원 명단의 편향성 검증 필수라고. 이건 확실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긴 하죠. 네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코너 또 한번 살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 프리 초대석이라는 시간입니다. 보도국 또는 뉴스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서 프리한 토킹을 하는 프리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손님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MBC 주말 뉴스데스크 로드맵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염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길이의 답이 있다. 네. 로드맵. 길이의 답이 있다 로드맨입니다. 거의 뭐 보도 많이 들어보셨죠? 보도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자 중에 한 셀럽이죠, 명이죠. 셀럽.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한테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맞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예. 첫 손님이니까 처음이죠. 네. 네. 영광입니다. 사실은 여기 아무나 못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못 나오죠, 못 예, 나오죠. 저희가 프리지만 또 프리하게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엄격한 자격 검증을 네. 거치는데 제가 1호라는 거는 상당히 좀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정말 가지셔도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보고 계십니다. 정말요. 어머니 보고 계세요? 어머니. 아버님? 네. 아니 첫방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때요, 감사히? 일단은 두 분의 앞머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막 흔들면서 얘기하는데도 머리카락이 굉장히 정갈한 방송이에요. 굉장히 긴장했다. 그리고 외모에도 한 땀 한 땀 신경 썼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분장실에서 스프레이를 막 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보면은 보통 숨을 쉴 때 이제 우리가 흉곽이 움직이는데 배가 움직여요. 복식호흡 중입니다. 복식호흡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성량도 괜찮고 기대가 큽니다. 네. 예. 연기 나오니까 3,000명 지금 3,000명 돌파했습니다. 저 때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헌시를 하나 준비했어요. 헌시. 첫 방송이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7행시 준비했습니다. 7행시, 4행시도 아니고 7행시. 오늘 7행시 어려워요. 저희 시간 별로 없는데 뉴스 7행시. 프리데스크로 7행시. 알겠습니다. 네. 뉴스 보러 왔더니 이상한 거라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게. 프로야구도 안 해서 볼 것도 없는데 리포트나 틀 것이지.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스페셜한 코너가 근데 많더라고요. 자, 마지막 취한다. 아니, 죄송합니다. 급조해가지고. 준비 많이 하셨네. 아니 급조했어요. 보면서 이 앞머리 고정된 모습 보면서 이거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네. 이거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네. 그 순간 지금 3,400명까지 올라가요. 예. 7행시 효과인가요? 일단 뭐 어떤 내용이지? 영상부터 보고 영상 보고 가시죠. 너무 만남이 많아.
길 위에 답이 있다 로드맨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에 여성들의 80%가 불안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불법 촬영 단속의 한계를 짚어봤는데요. 지금 제 몸에도 카메라가 3개나 붙어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불법 촬영 범죄 해결책은 없는 건지 길 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뭐죠? 네, 지금 제가 봤듯이 이상한 안경 쓰고 나왔잖아요. 네. 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 혹은 사생활을 촬영하는 행위. 네. 이거 뭐라고 합니까? 보통 몰카. 몰카 아닌가요? 몰카. 몰카. 근데 몰카가 아니고요. 네. 이제는 불카라고 합니다. 불카. 불법 촬영. 불법 촬영. 촬영. 2018년부터 정부에서도, 왜냐하면 사실 몰카는 우리가 생일 파티 할 때도 가끔 하고요. 예능에서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이게 간혹 좀 있어요. 희한한 그런 느낌이 그래서 이게 범죄인데. 정말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마치 그냥 장난처럼 혹은 우리가 무슨 수박서리 하듯이 네. 짓궂은 장난으로 치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불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불카입니다. 아. 오늘의 주제 불카. 이제 앞으로 몰카 아니고 불카라고 불카. 불러야겠네요. 불카로 시청자 여러분도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네. 예. 자, 이번에 로드맨은 그럼 불카를 취재하기 위해서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피해자분을 먼저 만나봤는데요. 경남 마산까지 내려갔어요. 네. 거기가 이제 초등학교였는데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개학 전날 아. 계약 전날 이제 수업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화장실에 가셨대요. 여선생님이신 거예요. 아. 근데 옆에 누가 부스럭하더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다른 여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볼일을 보시는데 또 부스럭하더랍니다. 근데 직감적으로 이 두 번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누군가 있다 지금.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보셨답니다. 밑을. 네. 그랬더니 스마트폰 렌즈를 많이 맞추시고 아. 그러니까 그게 불카였던 거죠. 불카였죠. 결국 범인은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한 중학생으로 밝혀졌는데 학생이에요. 학생이었어요. 졸업생.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생, 그러니까 그쪽 지리를 잘 알고 있는 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좀 처벌도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피해가 뭐 그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피해가 그냥 그거의 범죄가 끝났다고 잡혔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 안에서 또 다른 피해자 2명의 또 사진이 더 나왔고요. 그러니까 총 3명의 예, 피해자. 근데 그 피해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괴로워하고 계속 생각나고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일을 발견하면 그렇죠. 어딜 믿겠어요. 사실 가면 부스럭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디로 어떻게 유포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전문가들이 이제 불안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안 비용. 그러니까 그 행위가 발생해서 그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 이전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불안을 항상 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피해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말씀이셨어요. 네. 이게 사실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게 뭐 불카가 새로운 범죄는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 범인이 유명인이라거나 네. 혹은 피해자가 조금 특이한 뭐 직업이든 이력이 있거나 그리고 꼭 거기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그런 뭐 식으로. 누구 맞아요. 무슨 사건 맞아요. 사실 그게 사실은 피해자들한테 사실은 2차 가해일 수도 굉장히 있거든요. 상처가 되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결국은 이제 촬영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걸 보는 사람도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촬영하는 수요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 범죄라는 거는 야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런 분들 많거든요. 김민아 아나운서 혹시 불카 찍어본 적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다 이렇게 말은 해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안 하면 그만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거를 정말 중범죄로 생각하고 그치.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은 있어야 되는데 진짜요. 저도 돌이켜보면 사실은 조금 그런 공감 능력은 다소 부족한 게 아닌가 이번 취재하면서 좀 느끼게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단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이렇게 많은데 왜 단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5천 건 정도 그렇게 많아요? 이미 맞죠. 5천 건이 단속이 되는 거예요? 되고 지금? 있어요 매년 그 정도. 그리고 하루에 한 16명 정도가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작 이 단속을 하면 2년 전부터 서울시가 단속하고 있거든요. 단속하면은 한 몇 명 잡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단속을 이제 각 지자체별로 우리 이제 시쳇말로 빡세게 합니다. 그럼 몇 명 잡을까요? 그래도 뭐 한 10명 이렇게 그러니까요. 잡는 거예요. 하루에 10명 이상은 잡을 것 같은데요. 다음. 다운.
다섯 명? 5명?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요? 그러니까 왜? 없다는 건 얘기예요? 왜? 잡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단속이 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동행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못 잡는 거 그러니까요. 했더니 지자체에서는 주로 이제 공공장소나 화장실 이런 데 가세요. 가는데 단속 대상이 주로 고정된 카메라예요. 아. 예를 들면은 이런 데 카메라가 있는 경우에 아. 이렇게 탐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대보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잡는 거란 근데 말이에요. 요즘에 카메라가 너무 많은데 사실 그러니까요. 고정형이라는 게 너무 그렇죠. 스마트폰 자체도 사실 들고 다니는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용산을 또 갔어요. 아. 그 카메라 이제 판매하시는 분 여쭤봤더니 이제 80%는 이게 이동식이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거나 뭐 심지어 스마트폰이라거나 그쵸. 네.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정작 단속은 고정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화장실이다, 어느 탈의실이다 그러면 거기에 24시간 상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가 없죠. 그리고 단속을 한번 하면 또 다른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한 달 기간으로 보면 단속 시간은 불과 한 5분 정도인 거거든요. 한 달에 5분에서 15분 하는 거예요. 따지고 열심히 이렇게 다녔지만 그렇죠. 그래도 총 개로 보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는 보면. 누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공무원분들 아무래도 근무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 좀 취약하고 아하. 6시 이전까지. 휴일에 취약하고 아.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또 이동식에 대한 단속도 필요성 제기되고 있죠. 예. 그 단속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동식 단속은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어디서 많이 범죄 벌어질 것 같아요? 지하철요? 지하철 같은데 우리가 흔히 이제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철도 경찰 때도 지하철에서 매일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이제 제가 또 따라가 봤거든요. 네. 근데 단속이 좀 쉽지가 않아요. 지하철역도 수도권에만 거의 500개거든요.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단속을? 500개 좀 준비하신 것 같은데. 470개. 이런 거 챙겨 드려야 됩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하여튼 준비는 안 어려운데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또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옷도 안 입습니다. 이런 옷 입어요. 아, 사복으로. 네, 이런 옷. 아. 편한 옷 입고 아. 티 안 그리고 나게. 예, 그리고 배낭 메시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그 호다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놀래갖고 뛰어갔더니 이걸 싹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단초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약간 이런 게 보였다. 그럼 가는 건데 그렇다고 이게 다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이 모르게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다 싶으면 딱 긴장을 풀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딱 적발해야 되니까. 그렇죠. 안 그래서 그러면 일단 밀착한 단계가 있고 거기서 잡는 단계가 있는 건데 그런 긴장을 계속 놨다 풀었다. 근데 뭐 잡으면 다행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실수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 이게 이따가 다시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재범률이 또 워낙 높아서 어떤 경우 있었냐면 그거 하고 있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전과자인데? 막 이러면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예. 이미 너무 많이 봤구나. 하도 자주 본 거예요. 한번 잡았는데 네. 또 잡히는 거예요? 또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 친구는 작년 몇 월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자주 장면을 알 정도로 자주 보는 그렇죠. 사이인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재범이 있다는 거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또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범을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전체로 보면은 이제 기소되는 비중, 기소라는 거 이제 법정에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법정에 세우는 비중이 40%같이 안 되고요. 절반이 안 돼. 예, 안 되고. 근데 기소라는 거 뭡니까? 이제 가서 이제 판사한테 이제 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다 형을 또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재판만 하는 거지. 재판에 넘겨지는 것도 이미 절반 이하고 그치. 그 와중에 또 판사한테 이제 형을 받는 것도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단 로켓이 분리되고 2단 로켓 분리되면 실제 이제 대부분은 그냥 벌금형에 끼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사실은 이제 벌금 내면 5단 죄값을 치른 게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면죄부 아니냐. 그럼 재범률이 얼마나 돼요? 다시 재범률은 제가 뭐 퀴즈 내보겠습니다.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얼굴을 외울 정도려면 몇 퍼센트쯤 돼야 외울 수 있을까요? 나 이런 거 약한데. 75. 뭐야? 요거는 살짝 미리 본 거 같아요. 아 진짜 안 봤어요. 정확히 75예요. 정말 안 봤습니다. 정확히 75입니다. 머리에 스프레이 뿌리면서 지금 본 느낌 나는데. 이게 뉴스 프리데스크 진행자의 예. 안목이고 네. 능력입니다. 정확히 75%고요. 아 진짜? 예, 꽤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75%면 상당히 높은데요. 이게 재범률이. 그 강제추행도 70% 넘는다고 하거든요.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처벌이 약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게 되게 심각한 사실 범죄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뭐 엠번방 사건도 있고 몰카 뭐 불카 정말 심각한 범죄인데 왜 형량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초범이다. 또 반성한다. 네. 근데 판결문을 보면 우리 맨날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죠. 예. 이제. 근데 이게 사실은 애매한 게
예를 들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뺏었어요. 네. 범인이야 지금. 네. 딱 잡았어. 근데 이 안에 사진이 막 몇백 장이 나오는 거예요. 1000장 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초범이 아니지. 그렇죠. 걸린 게 처음인 거지.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초범으로 간주가 돼요. 이것도 문제다라는 전문가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분은 범죄를 정말 여러 번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흔히 밥 먹듯이 한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3번씩 해도 1000장 모으려면 3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밥 먹듯이 하는 분들도 초범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초범이군요. 그냥 일단 뭐 일단 처음 그렇고 걸렸을 때. 걸려도 이제 초범이면 벌금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좀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할 수 그럴 수밖에 있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있겠네요. 처벌의 그렇죠. 근거가 워낙 처벌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좀 근절시키기보다는 네. 오히려 뭐 그냥 재범률이 그 사실은 그렇게 심한 말로는 어떤 말도 있었냐면 야, 이런 식이면 사실 이거는 재범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비아냥이나 비꼼이 되겠지만 그런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어우,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네요. 네. 예. 마지막으로 이거 취재한 네. 한마디. 이거 제가 그 실제로 로드맨 아까 조금 보신 영상 클로징이기도 한데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찍는 것도 범죄입니다. 뿌리는 것도 범죄입니다. 보는 것도 범죄입니다. 찌범, 로드맨이었습니다. 뿌번, 보범. 네. 아유, 예. 이거 괜찮았어요. 용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전 여기서 네,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나가시기 전에 댓글 살짝만 아, 댓글 봐야죠. 읽어주시고 아, 예, 예. 나가시죠. 아, 제가 댓글 보려고 휴대폰도 들고 들어왔는데 예. 일단 지금 5,400명께서 네.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초범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아하. DFS 1201님 공감해 주셨고요. 네. 이런 분들이 늘어나야 사실은 법 감정이 바뀌고 또 국회가 움직일 거예요. 네. 자, 이주님께서 연기자 응원합니다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로드맨 팬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너 큐시트 산책인데요. 우리 MBC의 유희관 노재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라고요? 유희관. 유희관이 뭐예요? 아, 그 야구 선수 모르십니까? 뭐 아시면서 모르신 척하시는 제가 아는 걸로 좀 이름을 좀 해주세요. 자, 일단 큐시트 산책인데 사실 뭐 큐시트에 대해서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큐시트가 뭔지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큐시트가 뭔지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기자 생활 20년 했는데 네. 큐시트의 Q가 알파벳 Q인 줄 알았거든요. 큐. 그게 아니더라고. CUE. 그 당구 이게 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Q 때 Q가 Q시트의 Q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신호, 지시 뭐 이런 뜻인데 그 20년 만에 제가 안 것도 참 신기한데 네. 아무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 왔어요. 이게 이거죠 이거. 바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생긴 건데. 그러니까 5분 뒤에 지금 방송될 방송 자료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사실은 극비 문서예요. 극비를. 보도국에서는. 왜냐면 아이템 순서, 시간, 그 다음에 뭐 기자 이름, 뭐 제목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오늘 뉴스에 나가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딱 이거-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 지금까지 30분 동안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냥 맨손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살짝 갖고 왔는데 네. 예, 오늘 뭐 저희가 그 8시부터 뉴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1, 2부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1부는 스트레이트 중심의 1시간 정도 그 오늘의 이슈를 정리하는 정리하는. 그렇게 될 테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2부는? 뒷부분 2부는 이제 심층 기획 중심으로 될 텐데 제가 아까 질문 하나 저한테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큐시트에 대한 소감 어떤가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 진짜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 힘 있고 아름다운 큐시트. 오늘의 큐시트입니다. 근데 벌써 3분 17초 저 오른쪽에 돌아가는 게 저희 방송 끝나고 넘어가는 시간인데 네네. 이쪽 지루하지 말라고 저희가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저 3분 남았는데 3분 동안 다 소개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딱 집어서. 딱 두 개만 갖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추락사. 저희 기획취재팀이 1년 동안 취재한 거예요. 제가 그 기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그 최근 3년 동안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하신 분이 몇 분인 줄 아세요? 1,136명. 1136명. 근데 이분들의 어떤 그 조사 보고서 그다음에 뭐 부검 기록, 판결문 이런 자료 다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다 분석한 기록을 다 분석을 했군요.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있습니다. 어허. 뭐냐면 600. 600. 600명이 뭐죠? 뭐냐면 안전벨트를 차지 않았거나 찾는데도 걸 데가 없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600명.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절반 이상이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그 절반 이상의 분들은 사실은 간단한 안전장치만 해줬어도 살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살 수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하나 웃긴 거는
17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안전모를 안 쓰고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아니 정말 그 필수적인 거 아닌가요? 공사 안전벨트 현장에서. 안전모는 공사 현장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본인들의 목숨을 걸고 일하신 거예요, 이분들. 네. 근데 이분들이 근데 저희가 기획수사팀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많이 분노했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뉴스를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이거를 이제 보도해 드릴 텐데 저희 그 홈페이지랑 어플리케이션에 관련 자료를 저희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네. 뉴스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저희 그 기자들의 사실 제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했는데 네. 오늘의 큐시트를 볼 때 저는 기자들의 어떤 땀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땀이 이야기인데 코로나19 추적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뽑아봤는데 사회정책팀의 박윤수 기자와 김하영 기자가 준비했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19 하면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가장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추적을 하고 추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밀접 접촉자 누구고 뭐 이렇게 연락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사실 보고서에 한 줄을 쓰기 위해서 그분들이 들이는 노력이 엄청난 노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서초구청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제 박윤수 기자 2주 동안 취재한 건데 그 제가 아까 중계차 타고 가는 오늘 이제 이 리포트가 중계차 나가고 뒤에 리포트가 나가는 형식으로 나갈 텐데 그 중계차 타러 가는 박윤수 기자한테 제가 통화를 했더니 네. 이 말을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서초구청 공무원들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 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땀과 노고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데 서초구청에만 3,500개 CCTV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걸 다 분석을 하고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누가 또 밀접 네. 접촉자인지 아닌지 보는 건데 이 국면에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그렇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모든 방역의 최전선에 맞아요, 있는 분들이 맞아요.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자, 우리가 2주 동안 취재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실 때 아마 감동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네. 시간 얼마 안 네, 남았으니까. 15초 뒤에 뉴스데스크 시작하거든요. 네. 서초구청 공무원들의 노고. 6,800명 모이셨네. 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10초 뒤에 뉴스데스크 개편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내일 저희 프리데스크는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감사합니다. 본방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